비행기, 상공십, 0미터 위, 하늘 위의 고요함을 깨뜨린 건 한복을 입은 노인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 노인을 향해 쏟아진 단 한 잔의 커피. 당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가 품은 편견과 한 여인의 삶 전체를 뒤흔든 도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단지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이 항공사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벗어놓고 그 자리에 돌아왔다. 이제 당신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조용한 반격과 커피 얼룩 뒤에 숨겨진 진실. 그날의 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을 위한 비상이었다. 이 좌석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아요. 제발 지정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할인 승무원의 말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말끝은 정중했지만 말 속엔 조롱과 혐오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객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비즈니스석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있던 서경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몸에 맞지 않는 듯 헐렁한 옛날 한복, 색이 바랜 천 위로 손이 덮였다. 그것은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유일한 옷이었다. 정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런 자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당신 같은 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하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발적인 표정을 지었다. 화장기 짙은 눈가가 일그러졌고 주변 승객 몇몇은 어색하게 시선을 회피하며 실소를 흘렸다. 그러나 분명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서경은 침묵했다. 그녀는 손에 꼭 쥔 항공권을 천천히 바라봤다. 손등에 핏줄이 부풀고 관절이 하얗게 변했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조용히 마치 시간에서 동떨어진 듯 그 자리를 지켰다. 이런 분 때문에 고급 좌석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옷 좀 보세요. 할머니 장롱에서 꺼낸 건가요? 하리는 공연이라도 하듯 승객들을 향해 말했다. 몇몇이 민망한 듯 웃음을 삼켰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마치 한편의 슬픈 연극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듯 기내는 점점 얼어붙어 갔다. 하리는 커피포트를 들고 서경 앞에 다가섰다. 마지막 경고예요.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서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분노도 공포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품은 인내와 슬픔이 고요히 떠올랐다. 그러나 하리는 그 눈빛을 읽지 못했다. 됐네요. 당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리는 커피포트를 기울였다. 끓는 듯한 액체가 한복 위를 타고 흘렀고 서경의 무릎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으며 커피가 번져가는 무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죄송하네요. 비싼 좌석 더럽혀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 의자 하나 값이 당신 옷장 전부보다 비싸거든요. 하리는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서경은 그 말을 되새김질하듯 음미하며 조용히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네가 꼭 필요한 자리에 설 거야. 비록 그 자리가 지금은 낯설지라도. 그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렸다. 기장님, 비즈니스석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리는 눈에 띄게 기뻐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심판의 시간이 온 것처럼 그녀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기장 임준혁은 곧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장했다. 매서운 눈빛으로 객실을 훑으며 서경을 향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하리는 서둘러 기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분이 무단으로 좌석을 침범했어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기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경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 또한 냉정했다. 탑승권 좀 보여주시죠. 서경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손을 넣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서둘러 주세요. 다른 승객들 불편합니다. 기장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서경은 그 말조차 받아들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티켓을 내밀었다. 기장은 그것을 거칠게 낚아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할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기장은 다시 티켓을 확인하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이분은 정확히 이 좌석의 탑승객입니다. 기내가 정적에 빠졌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입니까? 그럴 리가? 이름과 좌석 번호가 일치합니다. 서경은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기장은 마지막으로 할인을 바라봤다. 엄격한 시선이었다. 승무원님, 이 자리에 대한 사과는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엔 수치심이 아니라 오랜 인내 끝에 얻은 존엄의 무게를 느끼며 한보기로 번진 커피 자국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중유의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지만 기내 전체가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그녀가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은 꺼진 채였다. 하지만 그 화면이 켜졌다면 누군가는 자신이 찍힌 모습에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입은 이 한복이 마냥 누더기처럼 보였다면 그건 당신들의 눈 때문이에요. 나는 이 옷을 단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겼다. 커피 얼룩이 번진 채로 여전히 젖어있는 치마자락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이 옷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입고 싶었던 옷이에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을 새워 바느질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담담함 속에 깃든 슬픔이었고 동시에 고요한 힘이었다. 나는 평생 이 항공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정비공으로 시작해서 마케팅, 경영기획실, 그리고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정신은 분명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다. 하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 그게 내 신념이었어요. 누구든 어디서 오든 타인의 존엄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것. 규정은 사람이 지키는 거지만 사람을 해치는 규정이라면 바꿔야 할 대상이죠. 기장의 얼굴엔 깊은 후회가 맺혔고 몇몇 승객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작은 체구의 여인이 단순한 노인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하린 씨, 중유가 다시 조용히 불렀다. 마치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태도 전체를 소환하는 듯한 어조였다. 당신이 무릎을 꿇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할 건지예요.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다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건가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후회의 물결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중유는 이번엔 객실 전체를 향해 말했다. 숨죽이던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다시 모였다. 오늘 일은 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제는 다른 누군가였고, 내일은 여러분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시선 하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부디 기억해 주세요.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고, 이내 한 승객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한 명, 마침내 객실 전체가 조용한 박수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의 지시도, 강요도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사과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하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중유 앞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아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로 인해 제 시선이, 제 직업관이, 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중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커피 얼룩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얼룩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와 또 다른 사람의 각성이 시작된 자리였다.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차분한 음성이었다. 승객 여러분, 본 항공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그 방송을 들으며 중류는 창밖을 바라봤다. 뿌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옷이 자랑스럽습니다. 서경은 창밖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얼굴 위로 세월의 흔적이 고요히 흘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장은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다가 이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중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성엔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짓인지 중유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직책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직책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서경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들이 어긴 건 단지 규칙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였어요. 하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 순간 기내 문 쪽에서 움직임이 일었다. 대체 승무원과 새로운 부기장이 서둘러 탑승에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상황을 인지한 듯 조용히 인사하며 기존 인원들과 교대했다. 새로 들어온 주임 승무원은 빠르게 상황을 점검한 뒤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승객 여러분,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항공기는 곧 정상 운항을 재개하겠습니다. 모든 좌석의 안전 점검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짧고도 정중한 말이었다. 오히려 그 한마디에 승객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경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은 채였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수건과 따뜻한 물을 건넸다. 새로 투입된 승무원 중 한 명이었다. 회장님, 이건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서경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얼굴이 아주 잠시 부드러워졌다. 고맙네요. 이름이 김현서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자국이 남은 한복 위에 수건을 살며시 얹었다. 그리고 다시 승객들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가 자주 외면해온 현실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말은 기내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겉모습, 나이, 옷차림, 피부색, 말투, 수많은 기준이 누군가를 향한 태도를 결정짓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걸 바꿔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승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방금 전까지 자신들 또한 할인과 같은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항공사도 사회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죠.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경은 마지막으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이제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단지 멍한 얼굴로 자신의 유니폼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서경의 마지막 말은 뜻밖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이 일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겪은 이 모욕보다 더 큰 가치일지도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고 기장은 다시 조심스럽게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선생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품위 있게 자리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맨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복의 커피 얼룩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오욕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교훈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멀어지는 활주로 끝에서 비행기가 점점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내 하늘로 날아올랐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한마디가 서경의 귓가에 맴돌았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건 부드러운 마음이란다. 그날 한복을 입은 노년의 여인이 앉은 그 자리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품격이 짓밟히고도 다시 일어선 존엄이 비로소 다시 하늘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서경의 말이 끝나자 객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멈춘 자리를 대신해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앉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현장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늘 이곳에 있었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맞이했던 그 초심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되었죠. 변화는 아직 필요하다는 걸요. 새로 들어온 승무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책임감이 함께 묻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단지 한 항공기를 타신 승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항공사의 새로운 역사의 증인이자 변화의 동반자입니다. 한 젊은 승객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저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그 말에 이어 객실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가 다시 퍼져나갔다. 고맙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희망의 표식이었다. 이 비행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도착해야 할 진짜 목적지는 더 나은 사람, 더 따뜻한 사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조심스레 맨 뒤 무릎 위에 놓인 한복 자락을 살며시 펴주었다. 커피 얼룩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의 흔적이었다. 비행기는 고요하게 활주로를 향해 내려앉고 있었다. 어느덧 창밖엔 저녁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고 구름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도착 안내 방송이 울릴 즈음 한 꼬마 승객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이거 드릴게요.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존중받는 사람은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래요. 서경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함께 그렇게 살자. 그날 그 항공편의 비행번호는 단지 도착지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이 되었고, 하나의 선언이 되었고, 하나의 약속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한복 입은 여인의 침묵과 단호함이 다시 세상에 일깨운 날이었다. 그리고 그 단호한 눈빛 속에 담겨있던 연민과 믿음. 하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단순한 후회가 아닌 변화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상담사의 연락처를 누르려던 순간 화면 아래쪽에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부터 시작하자. 그녀는 작게 중얼이며 화면을 넘겼다. 거리 청소, 무료 급식소 지원, 노인 돌봄 봉사. 그 모든 목록들이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다. 하리는 예약 버튼을 누르며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과거의 그녀와는 너무도 다른, 너무도 조용하고
진실된 한 걸음이었다. 그녀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빛 하나가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말없이 말하는 듯했다. 당신의 변화를 나는 믿습니다. 며칠 뒤, 중유는 본사 회의실에서 전 임직원들을 모아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중유는 천천히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새로운 윤리교육과 승객 존중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는 인식 전환이 그 핵심입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하린 씨는 어떻게 됐나요? 중유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린 씨는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주 뒤, 공항 한편의 작은 구석, 무료 급식소에서 하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의 식판을 정성껏 채워주고 있었다. 천천히 드세요. 국은 따뜻한 걸로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식사를 마친 한 노인이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예쁜 아가씨. 하린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작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고 땅에서 다시 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존중이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인다.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의 이름은 전중유였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은 하린이었다. 그날 이후 중유는 사무실 한켠에 있는 액자 속 한복을 다시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보셨죠? 누군가는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 저 믿어보려고 해요. 하린이 떠난 뒤에도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커피 얼룩조차도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뒤 본사 강당에서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이 열렸다. 연단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할인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고 조심스레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는 과거의 승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하리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그 실수는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자원봉사 중 만난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상담사와 나눈 대화가 사진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를 직면해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께, 그리고 그날 침묵했던 승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회사를 사람을 이해하는 항공사로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점차 커졌고 강당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그날 하리는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첫 강연자로 정식 임명되었다. 며칠 후 중유는 교육장을 조용히 찾았다. 맨 뒷자리에 앉은 그녀는 교단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전하는 하린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강의가 끝난 뒤
하리는 문 쪽에 서 있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중유를 발견했다. 회장님, 하린이 급히 달려가 고개를 숙이자 중유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진심으로 말해주세요. 네, 회장님.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또 한 계절이 흘렀다. 어느 여름날 중유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고향이었다. 작은 기념관 안. 그녀는 조심스레 액자 속 사진 하나를 꺼내들었다. 어머니가 손으로 바느질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고 작은 쪽지를 꺼내 글을 썼다. 어머니, 당신이 바라던 세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존중의 씨앗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그 씨앗이 세상을 꽃피우기를. 그녀는 그 쪽지를 사진 옆에 놓고 미소 지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작은 바람이 창가의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중유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실수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변화는 한복의 얼룩에서, 한 사람의 눈물에서, 한 번의 손을 잡는 용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